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종종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돌아보지 못한 사이 어느새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간과 마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며칠간 고군분투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사를 온 지 1년. 그녀의 집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많은 집들이 그렇듯 이 집 역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집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새 수납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수납장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녀는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부터라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부터 시작된 옷 무더기,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 갈곳을 잃은 가방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조차도 한 번 정리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구 재배치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죠. 혼자서 끙끙대며 소파를 밀고 러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간은 더 비좁고 어수선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새로 산 책상을 두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한 구조는 마치 벽 보고 벌서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리저리 옮겨보던 예쁜 책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의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셋째 날, 이틀간의 고독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잠시 후 구원자처럼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딸의 집 상태를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 의자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녀는 힘을 합쳐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않던 소파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혔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는 한국적인 풍수지리 팁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도움은 가구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정리를 시작하자 딸의 버리지 못하는 병이 다시 도집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못 버려요. 딸이 겨우 몇 개를 골라내자 어머니의 따끔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이걸 다 쓰려면 수납장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겠니? 9개.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돌탑 쌌니? 어머니의 유쾌한 꾸지람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지러웠던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마침내 현명한 항복을 선택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정리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간의 사투로 지친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계탕이었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는 마치 힘든 전투를 치른 장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정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정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의 물건은 많았습니다. 겨울옷들은 결국 부모님 댁으로 보내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복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어지러운 공간 때문에 마음까지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화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종종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돌아보지 못한 사이 어느새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간과 마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며칠간 고군분투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사를 온 지 1년. 그녀의 집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많은 집들이 그렇듯 이 집 역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집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새 수납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수납장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녀는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부터라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부터 시작된 옷 무더기,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 갈곳을 잃은 가방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조차도 한 번 정리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구 재배치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죠. 혼자서 끙끙대며 소파를 밀고 러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간은 더 비좁고 어수선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새로 산 책상을 두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한 구조는 마치 벽 보고 벌서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리저리 옮겨보던 예쁜 책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의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셋째 날, 이틀간의 고독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잠시 후 구원자처럼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딸의 집 상태를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 의자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녀는 힘을 합쳐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않던 소파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혔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는 한국적인 풍수지리 팁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도움은 가구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정리를 시작하자 딸의 버리지 못하는 병이 다시 도집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못 버려요. 딸이 겨우 몇 개를 골라내자 어머니의 따끔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이걸 다 쓰려면 수납장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겠니? 9개.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돌탑 쌌니? 어머니의 유쾌한 꾸지람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지러웠던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마침내 현명한 항복을 선택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정리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간의 사투로 지친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계탕이었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는 마치 힘든 전투를 치른 장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정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정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의 물건은 많았습니다. 겨울옷들은 결국 부모님 댁으로 보내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복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어지러운 공간 때문에 마음까지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화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종종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돌아보지 못한 사이 어느새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간과 마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며칠간 고군분투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사를 온 지 1년. 그녀의 집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많은 집들이 그렇듯 이 집 역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집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새 수납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수납장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녀는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부터라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부터 시작된 옷 무더기,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 갈곳을 잃은 가방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조차도 한 번 정리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구 재배치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죠. 혼자서 끙끙대며 소파를 밀고 러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간은 더 비좁고 어수선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새로 산 책상을 두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한 구조는 마치 벽 보고 벌서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리저리 옮겨보던 예쁜 책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의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셋째 날, 이틀간의 고독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잠시 후 구원자처럼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딸의 집 상태를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 의자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녀는 힘을 합쳐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않던 소파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혔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는 한국적인 풍수지리 팁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도움은 가구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정리를 시작하자 딸의 버리지 못하는 병이 다시 도집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못 버려요. 딸이 겨우 몇 개를 골라내자 어머니의 따끔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이걸 다 쓰려면 수납장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겠니? 9개.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돌탑 쌌니? 어머니의 유쾌한 꾸지람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지러웠던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마침내 현명한 항복을 선택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정리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간의 사투로 지친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계탕이었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는 마치 힘든 전투를 치른 장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정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정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의 물건은 많았습니다. 겨울옷들은 결국 부모님 댁으로 보내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복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어지러운 공간 때문에 마음까지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화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종종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돌아보지 못한 사이 어느새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간과 마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며칠간 고군분투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사를 온 지 1년. 그녀의 집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많은 집들이 그렇듯 이 집 역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집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새 수납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수납장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녀는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부터라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부터 시작된 옷 무더기,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 갈곳을 잃은 가방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조차도 한 번 정리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구 재배치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죠. 혼자서 끙끙대며 소파를 밀고 러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간은 더 비좁고 어수선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새로 산 책상을 두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한 구조는 마치 벽 보고 벌서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리저리 옮겨보던 예쁜 책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의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셋째 날, 이틀간의 고독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잠시 후 구원자처럼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딸의 집 상태를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 의자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녀는 힘을 합쳐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않던 소파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혔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는 한국적인 풍수지리 팁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도움은 가구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정리를 시작하자 딸의 버리지 못하는 병이 다시 도집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못 버려요. 딸이 겨우 몇 개를 골라내자 어머니의 따끔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이걸 다 쓰려면 수납장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겠니? 9개.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돌탑 쌌니? 어머니의 유쾌한 꾸지람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지러웠던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마침내 현명한 항복을 선택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정리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간의 사투로 지친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계탕이었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는 마치 힘든 전투를 치른 장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정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정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의 물건은 많았습니다. 겨울옷들은 결국 부모님 댁으로 보내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복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어지러운 공간 때문에 마음까지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화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종종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돌아보지 못한 사이 어느새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간과 마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며칠간 고군분투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사를 온 지 1년. 그녀의 집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많은 집들이 그렇듯 이 집 역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집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새 수납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수납장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녀는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부터라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부터 시작된 옷 무더기,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 갈곳을 잃은 가방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조차도 한 번 정리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구 재배치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죠. 혼자서 끙끙대며 소파를 밀고 러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간은 더 비좁고 어수선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새로 산 책상을 두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한 구조는 마치 벽 보고 벌서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리저리 옮겨보던 예쁜 책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의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셋째 날, 이틀간의 고독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잠시 후 구원자처럼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딸의 집 상태를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 의자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녀는 힘을 합쳐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않던 소파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혔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는 한국적인 풍수지리 팁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도움은 가구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정리를 시작하자 딸의 버리지 못하는 병이 다시 도집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못 버려요. 딸이 겨우 몇 개를 골라내자 어머니의 따끔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이걸 다 쓰려면 수납장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겠니? 9개.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돌탑 쌌니? 어머니의 유쾌한 꾸지람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지러웠던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마침내 현명한 항복을 선택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정리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간의 사투로 지친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계탕이었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는 마치 힘든 전투를 치른 장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정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정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의 물건은 많았습니다. 겨울옷들은 결국 부모님 댁으로 보내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복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어지러운 공간 때문에 마음까지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화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종종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돌아보지 못한 사이 어느새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간과 마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며칠간 고군분투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사를 온 지 1년. 그녀의 집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많은 집들이 그렇듯 이 집 역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집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새 수납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수납장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녀는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부터라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부터 시작된 옷 무더기,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 갈곳을 잃은 가방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조차도 한 번 정리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구 재배치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죠. 혼자서 끙끙대며 소파를 밀고 러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간은 더 비좁고 어수선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새로 산 책상을 두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한 구조는 마치 벽 보고 벌서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리저리 옮겨보던 예쁜 책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의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셋째 날, 이틀간의 고독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잠시 후 구원자처럼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딸의 집 상태를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 의자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녀는 힘을 합쳐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않던 소파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혔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는 한국적인 풍수지리 팁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도움은 가구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정리를 시작하자 딸의 버리지 못하는 병이 다시 도집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못 버려요. 딸이 겨우 몇 개를 골라내자 어머니의 따끔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이걸 다 쓰려면 수납장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겠니? 9개.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돌탑 쌌니? 어머니의 유쾌한 꾸지람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지러웠던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마침내 현명한 항복을 선택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정리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간의 사투로 지친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계탕이었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는 마치 힘든 전투를 치른 장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정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정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의 물건은 많았습니다. 겨울옷들은 결국 부모님 댁으로 보내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복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어지러운 공간 때문에 마음까지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화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종종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돌아보지 못한 사이 어느새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간과 마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며칠간 고군분투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사를 온 지 1년. 그녀의 집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많은 집들이 그렇듯 이 집 역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집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새 수납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수납장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녀는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부터라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부터 시작된 옷 무더기,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 갈곳을 잃은 가방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조차도 한 번 정리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구 재배치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죠. 혼자서 끙끙대며 소파를 밀고 러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간은 더 비좁고 어수선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새로 산 책상을 두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한 구조는 마치 벽 보고 벌서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리저리 옮겨보던 예쁜 책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의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셋째 날, 이틀간의 고독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잠시 후 구원자처럼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딸의 집 상태를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 의자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녀는 힘을 합쳐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않던 소파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혔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는 한국적인 풍수지리 팁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도움은 가구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정리를 시작하자 딸의 버리지 못하는 병이 다시 도집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못 버려요. 딸이 겨우 몇 개를 골라내자 어머니의 따끔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이걸 다 쓰려면 수납장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겠니? 9개.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돌탑 쌌니? 어머니의 유쾌한 꾸지람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지러웠던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마침내 현명한 항복을 선택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정리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간의 사투로 지친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계탕이었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는 마치 힘든 전투를 치른 장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정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정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의 물건은 많았습니다. 겨울옷들은 결국 부모님 댁으로 보내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복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어지러운 공간 때문에 마음까지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화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종종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돌아보지 못한 사이 어느새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간과 마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며칠간 고군분투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사를 온 지 1년. 그녀의 집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많은 집들이 그렇듯 이 집 역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집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새 수납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수납장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녀는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부터라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부터 시작된 옷 무더기,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 갈곳을 잃은 가방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조차도 한 번 정리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구 재배치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죠. 혼자서 끙끙대며 소파를 밀고 러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간은 더 비좁고 어수선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새로 산 책상을 두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한 구조는 마치 벽 보고 벌서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리저리 옮겨보던 예쁜 책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의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셋째 날, 이틀간의 고독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잠시 후 구원자처럼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딸의 집 상태를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 의자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녀는 힘을 합쳐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않던 소파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혔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는 한국적인 풍수지리 팁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도움은 가구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정리를 시작하자 딸의 버리지 못하는 병이 다시 도집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못 버려요. 딸이 겨우 몇 개를 골라내자 어머니의 따끔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이걸 다 쓰려면 수납장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겠니? 9개.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돌탑 쌌니? 어머니의 유쾌한 꾸지람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지러웠던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마침내 현명한 항복을 선택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정리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간의 사투로 지친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계탕이었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는 마치 힘든 전투를 치른 장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정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정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의 물건은 많았습니다. 겨울옷들은 결국 부모님 댁으로 보내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복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어지러운 공간 때문에 마음까지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화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종종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돌아보지 못한 사이 어느새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간과 마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며칠간 고군분투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사를 온 지 1년.
그녀의 집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많은 집들이 그렇듯 이 집 역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집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새 수납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수납장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녀는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부터라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부터 시작된 옷 무더기,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 갈곳을 잃은 가방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조차도 한 번 정리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구 재배치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죠. 혼자서 끙끙대며 소파를 밀고 러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간은 더 비좁고 어수선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새로 산 책상을 두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한 구조는 마치 벽 보고 벌서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리저리 옮겨보던 예쁜 책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의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셋째 날, 이틀간의 고독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잠시 후 구원자처럼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딸의 집 상태를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 의자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녀는 힘을 합쳐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않던 소파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혔던 거실이 거짓말처럼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는 한국적인 풍수지리 팁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도움은 가구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정리를 시작하자 딸의 버리지 못하는 병이 다시 도집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못 버려요. 딸이 겨우 몇 개를 골라내자 어머니의 따끔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이걸 다 쓰려면 수납장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겠니? 9개.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돌탑 쌌니? 어머니의 유쾌한 꾸지람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지러웠던 공간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마침내 현명한 항복을 선택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정리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간의 사투로 지친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계탕이었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는 마치 힘든 전투를 치른 장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정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정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의 물건은 많았습니다. 겨울옷들은